계약하면서 상사에서 매매 알선 수수료 30만 원 그리고 금융 알선 수수료 45만 원에서 총 75만 원 정도 수수료를 드렸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많이 준 건지 아니면 합당한 금액을 준 건지 정도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였지. 이게 맞는 금액인지 아니면 과하게 잡힌 건지. 그러면 혹시 저번에 오창에서 뭐 전화 와가지고 수수료 관련해가지고 뭐 계속 통화를 하시던데 다른 상사랑도 통화가 좀 하신 것 같은데 고객님 충북 오창에서 이제 문의를 한번 주셨어. 네, 안녕하세요. 할부형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할부형 운영자 김웅기라고 합니다. 문자로 문의를 한번 드렸던 사람인데요. 충북 오창에 사는 혹시 문자로도 보냈듯이 제가 그 K5 디젤인가 그 안산에서 구매하셨다고. 가서 신용조회도 했고 매매 알선 수수료하고 금융 수수료라고 금융을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정의 어떤 수수료는 좀 주셔야 된다. 자기들은 차량 판매에서 마진을 취하지 않고 그 수수료 정도로 운영하는 업체다. 수수료를 주셨는데 그때 차량 총 금액이 1,350만 원 정도였고요. 제가 현금 500만 원 들고 갔고 나머지 850만 원 정도는 할부로 진행을 했었어요. 죄송한데 1350이 총괄 비용이라는 얘기시죠? 예. 근데 계약하면서 저쪽 상사에서 매매 알선 수수료 30만 원 그리고 금융 알선 수수료 45만 원에서 총 75만 원 정도 수수료를 드렸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많이 준 건지 아니면 합당한 금액을 준 건지 정도의 작은 의문에서 시작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였지. 이게 맞는 금액인지 아니면 과하게 잡힌 건지. 저도 이제 정황상 나머지 자료 근거들이나 이런 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 첫 번째는 이분한테 매매 계약서하고 처음에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이전된 차량 등록증을 받아서 원부 조회를 다 했지. 문제점이 뭐냐면 해당 상사의 상품용 매물이고 해당 상사의 매매 계약서를 써. 하물며 딜러 역시 해당 상사의 종사원증을 가지고 계셔. 그러면은 법적으로 매매 알선 수수료를 징구하면 안 되는 거야. 매매 알선 수수료를 징구하는 사유는 내가 A 상사의 종사원이고 A 상사의 계약서를 쓰지만 B 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매매 알선했을 때는 법적인 규제 안에서 2.2% 판매 금액의 2.2% 이내에서 법정 수수료를 그건 징구할 수가 있어.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분의 사례는 본인 상사의 상품용 차량, 본인 상사 매매 계약서 그리고 본인 상사 종사원증을 가지고 매매 알선 수수료를 징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딜러분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부당하게 징구된 요금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시 이렇게 환급이 되도록 조치를 해줬던 케이스라고 보면 돼. 해당 상사의 상품용 차량이 아니라 그럼 매매 계약서를 예를 들어서 A 상사라는 계약서를 썼는데 이 상품이 B 상사의 차량이면은 알선 수수료는 그 어떤 규정 내에서 그 사람들이 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지금 섣부르게 말씀 못 드리는데 금융과 관련된 어떤 커미션이나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는 제가 좀 의외거든요. 이런 일은 시장에서 거의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왜 지금 그쪽에서 설명을 하고 아마 고객님한테 받았을 텐데 고객님이 갖고 있는 근거에는 할부를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개인 회생 중이신 고객님이신데 금융 관련 수수료로 갖다가 45만 원을 주신 그 내용이 있으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두 번째가 좀 문제가 되지. 금융 알선 수수료라는 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반향이 될 수도 있다고 형은 생각해. 우리나라에는 금소법이라는 게 있어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있는데 금융을 취급하면서 적합성, 적법성, 적정성 그리고 뭐 대출에 대한 알선 고지 의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불공정 영업행위도 제한을 받아야 되는 부분 금지하는 조항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대출을 알선하면서 부당하게 권유를 한다거나 강매를 하는 부분도 제재를 받고 하는데 이분은 금융활성 수수료라는 걸 줬어. 이게 왜 줬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금융 취약계층들을 상대로 해서 당신 안 나오는 할부를 내가 만들어줬고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주지 않았냐. 이게 왜 이런 수수료를 징구하냐 보면 지금 이분의 케이스 같은 거야. 딜러가 원하는 매물, 상업성을 추구하는 유튜버 채널에서 뭐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맞는 시각이나 아니면 눈높이의 차량이 컨택이 돼야 되는데 고객이 계속 그 차량을 고사하고 낮은 차량
금액이 적은 차량, 마진이 적은 차량을 고수하다 보면은 도무지 답이 안 나오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의 어떤 이윤을 채운다 그럴까? 그런 쪽의 목적으로 이분들한테 이런 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들은 형도 몇 번 사례를 봤어. 고객님께 조금 조언을 드려서 이게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법의 근거, 우리나라에는 금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데요. 대출을 알선하거나 상품을 취급하려고 하면 대출성 금융상품 모집인 등록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교육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이건 그쪽 할부사에서 받았다는 게 아니고 담당 딜러분이 받아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맞아요. 예, 예. 할부 직원이 아니고 그냥 그쪽 담당 딜러분이 금융 수수료라고 해서 45만 원을 받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금융 제공 수수료나 금융 알선 수수료는 법으로 징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면서 소비자로부터 거기에 대한 수수료나 커미션을 법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좀 위법적인 수수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환불을 받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근데 제가 말만 들어서는 이게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요, 괜찮으시면은 저한테 그 자동차 등록증, 아마 이전이 됐으니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전된 등록증, 매매 계약서를 좀 주시고요. 담당 딜러분 연락처나 명함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은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겠습니다. 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드렸으면 하는데 좋은 반응은 아니실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제 3자가 되잖아요. 근데 일단 서류를 주시면 제가 좀 검토를 하고 통화할 만한 여지의 내용이 있다 그러면 제가 통화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해드리면 괜찮으실까요? 네, 예, 한번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금융활성 수수료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차량 매매 수수료 30만 원 부분은 이게 자동차 원부도 다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상사 매물을 취급하면서 해당 상사 계약서로 갔다 그러면은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춰주시고 해당 상사가 A인데 B 상사의 상품용 차량을 취급했다 그러면은 그 수수료는 줄 수도 있고 통상 관행상은 뭐 10만 원 더 받는 관행도 있고 덜 받는 관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 고객님 보내주시는 서류 받고 제가 한번 확인하고 전화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통화가 괜찮으실까요? 어떤 일 때문에 전화 주셨죠?